현재 수많은 악재와 대출이자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보다 몇 배 더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현재까지 5인 미만 사업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가산수당과 연차유급 휴가를 져야 하는 의무, 그리고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년 중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앞에 언급한 사항과 주 52시간제 등이 적용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적용 등 소득주도 성장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 근로기준법까지 적용받게 되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전 정부의 고임금 정책으로 취업사다리가 끊겨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생계 유지를 위한 알바 자리도 지금은 키오스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요. 과연 이번 정책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 정부나 혹자들은 말하겠지요. 정말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세한 고용시장의 현실과 바닥 경제의 현실, 풀뿌리 자본주의의 기본과 생리를 철저히 무시한 어설픈 정책의 재탕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주보다 2.6배 정도 종사자가 많아 표를 얻고자 하는 의도도 의심되고 이해는 하지만 그 314만 명의 종사자에게도 종국에는 치명적인 실직의 결과가 부메랑처럼 올 것임을 왜 모를까요? 전 정부의 실책의 통계 결과를 보면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고 융통성 있는 고용제도가 있는 선진국과는 반대로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강성노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상대적으로 경직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영업자는 선진국처럼 자기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자발적 사업이 아니라 철저히 생계 유지를 위한 행위입니다. 최악의 고용 정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영세한 자영업으로 반강제적으로 몰린 상태라 이겁니다. 열악한 한국의 자영업 전반을 선진국과 단순 비교해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과거 정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영업의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다시피 2018년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0%에 육박하면서 직원의 급여보다 못 버는 영세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8년 398만 7천 명에서 2022년은 426만 7천 명으로 4년 새 28만 명 늘었습니다. 역으로 추정하면 일자리를 잃은 종업원들도 최소 28만 명 이상이란 말이 됩니다. 고용원이 있는 사업장까지 감안하여 실직한 인원을 계산해보면 10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은 영세한 서민들 양쪽 다 피 흘리게 하는 정책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제도의 도입에 생계가 걸린 만큼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위기 때마다 일생만 강요당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죠. 영세한 환경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결국 폐업을 강요하는 것이라 항변 중입니다. 노동계는 당연히 환영하는 상황이고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권기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8일 브리핑에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개정 수용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추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수용할 대상은 저렇게 반대하는데 정말 마음대로 추측하고 판단하고 있네요. 먼저 현재 시행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 조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와 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할 의무 등 6가지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어기면 돈으로 메꿔야 합니다. 솔직히 이것조차도 영세 사업자로서는 부담일 겁니다. 향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내용은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중요하므로 구체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 지급과 연차유급 휴가 지급, 그리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 규정 등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자영업자들 수입은 연 1,952만 원이라 합니다. 본 제도가 시행되면 직원 1인당 연 400만 원 비용이 추가로 증가된다 하네요. 예를 들어 직원이 4명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그나마 자영업자 수익 1,952만 원은 거의 영원이 되어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큰 문제지만 도입될 제도의 내용을 보면 인사관리를 위한 직원이 있는 회사에나 시행이 가능할 내용들입니다.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잠잘 시간도 부족한 자영업자들이 별도로 시간을 내서 관리할 수가 있을까요? 조만간 노무사 직업이 유망 직종으로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강조해왔던 정부와 여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카드를 꺼내든 건 노동계의 수건을 일부 해결하면서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려는 포석이랍니다. 노조법치주의 확립에 따른 강대강 대치를 계속 이어갈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렸다는 얘기지요.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 취약계층이 314만 명에 달해 내년 총선의 영향도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가 말해주듯이 피해는 자영업자만 입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취업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인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영세한 서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누가 생계형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미취업 청년들, 실직자들, 그리고 아직 가정을 책임질 퇴직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정부 여당의 심각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참조로 저는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다만 주변에 직업이 없는 지인들이 너무 많아 걱정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일 뿐입니다. 라이프 스킬스였습니다.